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혜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혼 이야기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속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네. 다시 인사드릴까요?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남녀 차별이 심했으니까 상속이 여성들에게 특히 불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요.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려시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려시대는 남녀의 차별이나 결혼 이런 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당시 더 엄격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유로웠으려나 모르겠네요. 고려시대 때만 해더라도 오히려 남녀가 좀 자유롭게 만나서 사귀고 결혼도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개방적이었네요. 그렇죠. 요새 사람들은 데이트 주로 어디서 하나요? 영화 보러 극장 많이 가거나 영화관이니까. 네. 카페 많이 가죠. 네. 근데 고려시대 때는 최고의 데이트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주막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돈 맞거나 뭐 아니면 뭐 놀래방앗간 뭐 그런 데서 몰래 이제 밤에 그랬을까요? 데이트하지 않았을까요? 고려시대 때 최고의 데이트 장소는 그네뛰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네뛰기요. 엄청 건전했네요, 제 근데 생각보다. 나는 이게 건전을 한 건가? 그네 뛰면 막 치마가 펄리지 않나? 그런 오히려 또 지금보다 미묘한 약간 개방적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고려 시대 연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연애와 결혼이 자유로웠는지 아닌지만 봐도 그 당시에 남자 그리고 여자의 미치나 이런 부분이 어땠을지가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려 시대의 상속은 어떻게 배분이 됐을까요? 고려시대에 그렇게 연애랑 결혼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면 상속에 있어서도 여성에게도 큰 차별 없이 뭐 분배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그 고려시대 상속은 먼저 상속해줄 사람의 유언이 존중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고르게 상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려시대에 윤선좌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언을 기록해둔 문서인데요. 자녀들이 재산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골고루 나눠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망하시는 분이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첫째에게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유언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럴 경우에는 관아에서 재산을 다시 재분배하게 했다고 합니다. 뭔가 현재의 상속제도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네. 일단 따르되 사망하시는 분이 한 자식한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는 네. 다른 자식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몫인 유류분이라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지 못한 자식이 상속을 받은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이 상속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고려시대 때보다는 불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17세기 무렵까지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남녀 균등 분배 원칙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율곡 이 가문의 상속에 관한 기록인데요. 7명의 남매가 아들, 딸 구별 없이 골고루 나눴다라고 하는 그 기록인데 좀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의 첩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섭외 자식인 서자에게도 재산이 분배되기도 했더라고요. 조선시대 강주신이라는 인물이 작성한 분재기라는 책에는 어롱이라는 섭외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어롱의 아버지가 내가 미리 논 9마지기를 생활에 보내라고 줬고 또 서울에 집 10칸짜리 기와집을 어롱에게 임시로 줬는데 내가 죽으면 이 기와집만큼은 다시 회수해서 재산 균등 분할할 때 포함시켜라. 뭐 이런 유언도 남겼다고 해요. 그러면은 현재라고 하면은 혼외 자식의 경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혼외 자식이면은 우선 친부모를 상대로 본인을 부모의 자식으로 인정해달라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인지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친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으면 상속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친자식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했어도 만약 상속 절차가 끝나 있으면은 네. 이미 상속받은 자식들을 상대로 본인의 몫을 주장하는 상속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가지고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모를 잘 모신 사람한테 요즘 말로 치면 기여분을 인정을 해준 거죠. 그쵸. 재산을 더 줬다라고 해요. 그 효정 때 김명열 부부가 뜻밖의 재산 상속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부인이 어려서 자식이 없던 삼촌 댁에서 자라면서 삼촌 부부를 이제 봉양을 해왔고 이후에 삼촌 부부는 자신들을 40년간이나 봉양한 조카에게 재산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 법에서 상속재산 분할할 때 기여분 인정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제 기여분이란 제도가 있어서 부모를 오랜 시간 같이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거나 뭐 네. 병을 극진히 간호했을 때 이렇게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가 있을 때는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네. 그 자식의 상속분을 더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점도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람 사는 거 거는 다 예나 비슷한 것 지금이나.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상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정한 상속의 의미, 김혜은 변호사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상속의 참 뭐 의미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상속 사건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재산을 남기지 않고 이제 다 살아계실 때 쓰시고 돌아가시는 게 자식들의 평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게요. 근데 또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 뭐라도 남겨주려고 네 그런 그쵸. 거죠. 그죠? 네. 여러분과 앞으로도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